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 집중호우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60에서 150, 많은 곳은 20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됩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남북 단일팀 구성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단일팀을 꾸리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법인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도 특별법 개정 저지에 나섰습니다. 농정당국이 친환경 농산물의 농약 사용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태블릿 PC와 전자지도 등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저녁 광주에서 대형 인명피해를 부른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일단 사고 당시 내린 집중호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5시 15분쯤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의 한 도로에서 달려오던 SM5 차량이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나오던 아반떼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두 차량은 충돌하면서 인도길까지 밀려갔고 SM5 차량은 전복됐습니다. 주유 마치고 차가 나가는데 위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블럭을 타고 넘어가서 나가는 차를 갖다가 받았고요. 이 사고로 59살 최모 씨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SM5 차량에는 2명이 타고 있었고 아반떼 차량에는 회사 동료 등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사고 당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졌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광주 지역에는 사고 당시 시간당 24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장맛비가 무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 집중호우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난희 캐스터 전해주시죠. 그야말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요. 이 굵은 빗줄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간간히 천둥과 번개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광주 지역에는 비교적 비가 적게 왔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이곳에도 집중호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신안에는 호우경보가, 광주와 나주 등 6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 광주는 22.5mm의 기록적인 비가 내리면서 저지대 지역은 일시적인 침수를 입기도 했고요. 화순에서도 차량 5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주 78mm, 광주 49, 여수 44, 영광 37, 목포 17mm가량의 비가 왔습니다. 고비는 오늘 새벽부터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60에서 15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많게는 2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지성 호우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월산동에서 김난희 캐스터였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41주년을 맞아 6.15 선언 광주 전남본부가 조건 없는 남북대화 재개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6.15 본부는 오늘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년 전 7.4 남북 공동선언문은 자주와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천명한 최초의 남북 합의문이었다며 박근혜 정부는 조건 없는 남북대화 재개와 함께 평화체제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대학 스포츠연맹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을 승인했습니다. 일단 첫 단추는 잘 채운 셈인데 실제 단일팀 구성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세계 대학 스포츠연맹이 러시아 카잔에서 167개 회원국이 참석한 총회를 열고 2015 하계 유대의 남북 단일팀 구성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남북 단일팀을 만들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세계 대학 스포츠연맹이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단일팀을 구성할 수 없는 만큼 단일팀을 꾸리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을 갖춘 셈입니다. 광주시는 선수 선발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북측과 가시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기본적 합의는
최소한 1년 전 내년 6월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합의를 해야. 총회에 북한 대표는 참석하지 않아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단일팀 구성은 축구와 탁구 등 단일 종목대회에선 있었지만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등 종합국제대회에서는 없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경색된 남북관계입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통일부 등 중앙부처에 단일팀 구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측이 2차 연평해전이 있었던 2002년에 부산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고 응원단을 파견해 긴장 완화에 노력했던 만큼 남북 간 극적인 반전의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법인에 위탁한다는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뒤 지역 문화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도 특별법 개정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문화부가 입법 예고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아시아문화원 등 법인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위는 문화전당 운영을 법인에 맡기면 설립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거라며 정부가 직접 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인화가 될 경우 경영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게 되고 전당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운영 불실화가 우려되므로 광주 지역 문화단체들도 전당 운영을 법인에 맡기려는 것은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문화전당 운영 주체는 국가기관으로 출발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전당 운영 주체 변경 문제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반대한다. 정부가 문화중심 도시 조성의 파트너인 광주시와 지역 문화계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긴밀하게 호흡하고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일말의 고려나 일말의 지역의 여론 수렴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었다는 거에서 광주시 의회는 다음 주부터 지역 문화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특별법 개정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도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강원태 광주시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영유아 보육법과 지방교부세법을 7월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키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강 시장은 성명에서 무상보육재정의 국비 분담률을 높이지 않으면 지방은 허리가 휘어지고 지방 교부세율도 상향 조정해야만 자치단체 재정에 숨통이 트인다며 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지 않으면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학계와 종교계 등이 함께 국정원의 헌정유린 규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회의를 발족하고 공동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시국회의는 발족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자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촛불 집회 등 국민 저항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고도 농약을 쓰다 적발되는 농가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과 장비 탓에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데 최근엔 스마트 기기가 등장해 단속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들이 저농약 인증을 받은 감농장을 찾아 나섭니다. 현장만 정확히 찾으면 농약 사용 여부는 어렵지 않게 판별합니다. 농약 사용 흔적이 없고 또 안쪽 좀 더 들어가서 농약 빈 봉지가 있는데 그까지 확인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이지도와 관련 서류 뭉치를 들고 다니느라 고역을 치렀는데 이제는 옛일이 됐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전자지도와 관련 농가 정보 등이 고스란히 담긴 태블릿 PC 덕분입니다. 하루에 노는 200곳, 길 찾기가 쉽지 않은 산과 밭도 100곳 이상을 방문할 수 있게 됐고 발빼 많은 농민들의 민원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본인 필지더라도 자기 필지가 아니라고 우겼었는데 이걸 현장에 저희도 조사하고
현황까지 보여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시스템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2년 전 자체적으로 개발해 시범적으로 활용하다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보급됐습니다. 소비자한테는 친환경 농산물에 신뢰를 줘서 공급을 확대하는 데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전체 경지 면적의 30%를 크게 웃도는 8만여 헥타르로 전국에서 가장 넓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라남도가 지나치게 인증 면적 늘리기에만 신경 쓰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노출돼 왔던 만큼 보다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교통신호 위반으로 딱지를 끄는 택시기사가 경찰서를 찾아가 투신소동을 벌였습니다. 자기만 단속된 게 억울했다는 겁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서 바로 뒤에 있는 골프장 첨탑에 한 남자가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억울한 듯 무언가를 소리치고 있습니다. 2만 원이나 떼있다고 하라고. 그런 경우는 어딨어? 내려와봐봐, 여기. 이 남성은 29살의 택시기사 문모 씨. 억울함으로 호소하던 문 씨는 20m 높이의 골프망 지지대에 걸터 앉은 채 약 30분 동안 소동을 벌였습니다. 발단은 오늘 아침 경찰의 신호위반 단속으로 끄는 6만 원짜리 스티커였습니다. 불법 유턴을 하다 현장에서 걸린 문 씨는 경찰에 거칠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서가 보이는 첨탑에 올랐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자신만 단속되는 게 너무 억울했다고 합니다. 기사들 10만 원 벌어야 2만 원 떨어지는데 산악금 4만 원 내고 가스값 4만 원 내면 2만 원 떨어지는 거 다 어떻게 먹고 살아요, 기사들. 교대하자면 나와갖고 6만 원짜리 스티커 끊어버리면 어떻게 영업을 한대요, 그 기분에. 자신이 단속된 현장에서 불법 유턴하는 차량들을 1시간가량 직접 찍기도 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자신이 걸린 건 운이 없어서라는 겁니다. 유턴 봐봐요. 이 까만 차 이렇게 유턴 한다면 택시도 하고 다 유턴을 이렇게 해요. 그럼 다른 차량도 좌회전 갈 거 똑같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안 한 차량은 뭐고 한 차량은 뭐냐 이거예요. 경찰은 스스로 내려온 문 씨를 처벌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진보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천호선 후보가 오늘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정치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당대표 후보는 진보정치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야당, 현대적 진보정당으로 거듭나 광주 정신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보정의당은 오는 20일 당원 투표를 통해 대표단을 선출하고 새 명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영화 상영을 추진 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는 다음 달 29일 개막하는 올해 영화제에서 북한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와 북미 합작영화인 산너머 마을을 상영하기 위해 통일부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광주국제영화제에서는 북중 합작영화인 평양에서의 약속을 국내 처음으로 상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종사자들이 더 나은 봉사와 치료를 위해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 기독병원과 요한병원,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 광주 전남 지역 6개 병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봉사자들은 오늘 화수 전남대병원에서 각자의 봉사 경험을 발표하고 환자들의 인간적인 마지막 삶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정보를 나눴습니다.